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시 얼어붙었다. 전월세도 동반 하락했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불과 한 달 전보다 67%나 급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언론의 말에 속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일부 투기꾼들끼리 서로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하락폭 둔화, 바닥론이 보인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으니 미분양 막으려고 분위기를 열심히 띄우고 있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감추고 시장을 조작하려고 해도 부동산이 정상화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부동산이 무너질 때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났던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인구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해리 덴트라는 사람은 인구를 기반으로 2008년 미국 부동산 거품 붕괴를 과거부터 정확하게 예측하고 경고했던 학자였습니다. 그가 주목한 중요한 지표는 46세 인구였습니다. 한 나라의 소비 정점은 평균 46세로 평가했고 평균 나이가 정점을 찍으면은 소비도 꺾이고 자산 가격도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평균 나이 46세를 넘기기 시작했고 자산 가격은 그 전에 이미 추락했습니다. 미국만 그랬을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0년대 도쿄 땅값으로 미국 전역을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일본의 평균 나이가 46세를 찍은 후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회복이라도 했다면은 일본은 더 처참하게 무려 30년 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도 인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은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70%에 달했지만 그 이후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출산율도 2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평균 연령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젊은 층이 줄어드니 소비도, 결혼도, 주택 수요도 같이 줄었습니다. 남는 건 고령자와 빈집뿐인 나라가 되었죠. 아무리 세계 경제 대국이어도 부동산 시장은 인구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5년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보시다시피 40대 중후반과 50대 이상 고령층이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반면에 20대에서 30대 인구는 줄어드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45세가 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해리 덴트의 이론에 기반하면은 평균 연령 46세 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소비도 부동산도 꺾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비켜가지 못한 그 지점에 우리도 도달했습니다. 물론 언론들이나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부동산 가격을 대출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집을 사는 세대보다 집을 팔아야 할 세대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인구 구조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00년 인구를 100으로 기준 삼고 2100년까지 주요국 인구 추이를 예측한 자료입니다. 눈에 띄는 선이 있는데 바로 검은색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2100년까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중국보다 더 가파른 감소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수요는 감소하고 기존 주택은 쌓여만 간다면은 결국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의 구조적 붕괴로 인한 부동산 하락의 시작은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 구조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얘기하면은 꼭 이런 반론 댓글이 나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어르신들이 집을 많이 살 거다. 어르신들도 신축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입니다. OECD 나라 중 노인 빈곤율 1위로 가난한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억, 30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지방 미분양 아파트도 매수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요즘 집값은 대부분 대출로 삽니다.
그런데 은행이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40년, 50년 장기 대출을 해줄까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는 부동산 수요 증가로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요 감소와 부동산 매도 압력만 늘어날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고령층은 대출도 이미 많이 끌어다 썼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최근 10년 사이 60세 이상 부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영업 하느라 빚졌고, 지식산업센터 투자하느라 대출 받았고, 자녀들 학비 대주고, 결혼시키느라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살림살이에 쓸 돈도 빠듯한 상황인데 20억, 30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로또를 2번 이상 맞은 어르신들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어르신들은 집을 더 매수하는 주체가 아니라 기존에 가진 집을 팔아야 하는 세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세대인 30대들이 절반이 넘게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만 해도 30대 미혼율은 13% 수준이었지만 2023년엔 무려 51%를 넘겼습니다. 물론 결혼이 인생의 필수는 아닙니다. 젊은 세대에게 결혼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한다고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택 수요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산 후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는 수요, 결혼 후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수요, 이 흐름이 끊기면은 당연히 집을 사려는 수요도 줄어듭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포기하는 것도 있고, 결혼을 안 하니 굳이 집이 필요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 고령층은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고, 청년층은 살 필요가 없거나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구조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뿌리부터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한 정책을 내놓을 때만 잠깐 반짝 거래량이 늘었다가 다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2023년부터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잠깐 반등하는 것마저도 실수요가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인 수요만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투기꾼들도 진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조작 등을 통해서 호구를 낚을 때까지 떡밥을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도 줄고 출산도 줄고 고령층은 은퇴하고 젊은 세대는 빚내서 집 살 생각조차 안 합니다.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은 없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기적처럼 가격이 오른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수요 감소는 결국 부동산 가격 정상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모두 인구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